표면을 한 5cm 정도 걷어내고 판에 놓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완전 수직으로 tok 밟아서 15에서 20cm 정도 싹 끝까지 하면 약 한 20cm 되죠. 이렇게 파서. 그런데 퇴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런 편하게 쓸 수 있는 유기질 비료만 계속 뿌리게 되면 땅이 한 3년간은 그냥 농사가 됩니다. 되는데 한 4년 차부터는 땅이 이제 급격히 나빠져서 퇴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유기물도 같이 들어가야 땅에 큰 그런 장애가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에 풍년 농사를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오늘은 풍년 농사를 위한 준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양 검정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나무에서 열매를 달고 또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가지치기 하고 또 퇴비 엮고 비료 뿌리고 이런 것은 열심히 하는데 토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토양 검정을 해서 토양 상태가 산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영양 상태가 영양 성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고 1년 농사 출발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도 속을 다 비우고 가지요. 특히 위장 내시경 또 대장 내시경 이런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먹는 거 조심하고 또 당일날 다 속을 비우고 가야 정확한 검사가 되듯이 이 토양 검정도 아직 아무것도 뿌리지 않는 이 겨울에 지금 농한기에 쉬고 있을 때 이때 빨리 토양 검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1월도 사실은 늦습니다. 낙엽이 지고 바로 토양 검정을 하면은 이듬해 무엇을 더 뿌려야 될지 또 무엇이 과한지 부족한지 영양 상태를 땅 상태를 토양 산도는 얼마인지 알아야 지금부터 겨울에 바로 투입을 할 수가 있겠지요. 시로 채취할 때 한 군데 뜨면 안 되겠지요.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한 필지에 대여섯 군데 평균치를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살구밭이 약 한 850평 되는데요. 제가 5군데 정도를 뜨겠는데 영어로 짓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5군데 뜨도록 하겠습니다. 뜰 때는 이 나무가 뻗어나가는 끝 지점에서 약간 안쪽에 3분의 2 지점 이점치를 채취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무 뿌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거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나무 뿌리 주위에 우리가 탭이나 또 뭐 유기질 비료나 여러 가지 자재들을 많이 이제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평균치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저기 가운데는 아직까지 뿌리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재를 많이 안 뿌리는데 거기에 뜨면 안 맞죠. 성분이 적게 나오겠죠. 여기에 한 5cm 정도 걷어내고 일단은 한 삽을 먼저 걷어냅니다. 이렇게 걷어낸 후에 다음에 뒤에다가 수직으로 완전히 수직으로 밟아야 됩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한 삽을 뜹니다. 이 한 삽을 떠서 평균치를 밑에 하고 위에 하고 평균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담으면 밑에가 좀 적게 담기죠. 그래서 지금 뿌리가 보이네요. 이렇게 네모 모양의 떡시루처럼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서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모 모양을 만들면
밑에나 위에나 같은 양이 시료가 채취되죠. 예, 이렇게 해서 담아두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한 5군데 모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5군데 모아서 섞어서 한 500g만 채취 시료로 쓰면 됩니다. 예, 여기도 한 군데 떠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위에 표면을 한 5cm 정도 걷어냅니다. 이렇게. 풀이나 낙엽 뭐 여러가지 이 물질을 좀 걷어내고 일단은 이렇게 한 사포 먼저 밟아서 이렇게 파냅니다. 파내놓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완전 수직으로 tok 밟아서 15에서 20cm 정도 싹 끝까지 하면 약 한 20cm 되죠. 예, 이렇게 파서 예, 여기도 지금 예, 지금 뿌리가 보이네요. 예, 이 나무가 지금 뿌리가 여기까지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뿌리가 보이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담으면 예, 밑쪽이 양이 적게 들어가니까 평균치를 하기 위해서 네모로 만듭니다. 예. 비슷하게 한 후에 이렇게 모읍니다. 전체 밭에서 5군데 시료를 이제 한 군데 넣어서 섞어주겠습니다. 고루 지금 전밭에 전 면적에 고루고루 지금 5군데서 채취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돌이나 이런 뿌리 같은 풀 이런 것은 좀 가려내고 너무 수분이 많을 때는 그늘에서 한 3일 정도 말려서 제출하는 게 좋죠. 자, 이렇게 이제 고루고루 다 섞여졌습니다. 이 시료 봉투는 주소,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 채취된 지번, 그리고 면적, 또 용도는 친환경 농가 의뢰, 아니면 또 뭐 다른 용도가 있으면 용도를 쓰고, 재배 작물은 지금 여기는 살구밭입니다. 살구 몇 년 차, 재배 형태, 노지냐 시설이냐 체크하고 그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안 해도 500g만 해도 된답니다. 이 정도만 해도 500g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에 시료 제출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기술센터에 갔다 왔는데요. 평균 1년 중에 4월 달에부터 많이 이제 시료를 많이 제출을 하게 되고 많이 몰린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겨울이기 때문에 많이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검사 시간이 조금 그래도 빨라진답니다. 보통 과수의 제일 적정한 pH가 6에서 6.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년 가을에 제가 인정을 갱신하기 때문에 수확 다 한 후에 제가 시료를 채취해서
늦가을에 제초를 합니다. 제초를 하면은 보통 뭐 한 6.5 많이 나오는 데는 거의 뭐 한 7까지도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 토양 검정 의뢰할 때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냥 있으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보고 pH, 산도가 너무 낮으면 토양 개량을 해야 되겠죠. 산도 조절용 자재가 바로 폐화석이 있습니다. 이 폐화석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석회 종류는 자꾸 뿌리게 되면 토양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굳어지기 때문에 토양 물리성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에 유기물이 너무 적으면 미생물이 일단 잘 정식이 안 되고요. 유기물이 많아야 토양 통기성, 또 보비력, 보수력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를 조금 많이 뿌렸을 때도 유기물이 많으면 미리 잡고 있다가 서서히 내놓는 그런 완충작용을 하게 되죠. 퇴비는 완숙 퇴비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제가 샘골 농협 이 생누룩이라는 이 퇴비를 발견하고 이것은 완숙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리거나 그렇게 제조를 하고 아무거나 포대에 담지를 않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생누룩이라는 이 퇴비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누룩이라는 이 퇴비는 샘골 농협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유기농업자재 공시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제가 직접 퇴비 발효 상태를 확인하고 구입을 하는데요. 올해도 제가 이제 500%를 지금 받았습니다. 근데 퇴비 발효 상태를 보니까 일단 냄새도 고약하지 않고 색상이 이렇게 미생물 발효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이 정도 갈색 나면서 미생물 발효 상태가 하얀빛 나죠. 하얀빛 이런 색상을 보고 제가 구입을 합니다. 유기 재배를 하다 보면 화학 비료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죠. 어분 골드라는 이것을 유기질 비료죠. 어분이 75%, 골분이 10%인데요. 이 어분 골드는 말 그대로 이제 물고기 뼈나 또 물고기 여러 가지 부산물을 이렇게 펠렛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골분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색깔도 잘 나고 당도도 잘 나오고 또 어분은 질소 함량도 제법 많죠.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유기질 비료는 절대로 퇴비가 아닙니다. 보통 유기질 비료를 퇴비로 오해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요. 비료는 비료입니다. 비료인데 화학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천연 유기물만 혼합해서 만들어낸 그런 비료이죠. 유기질 비료. 그래서 이제 화학비료 대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소, 인산, 가리 여기 보면 성분 함량표가 나오죠. 성분 함량표에 보면 질소 10%, 인산 11%, 가리 2%, 고토 1.5%, 그 외에 이제 유기물도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주고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퇴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런 편하게 쓸 수 있는 유기질 비료만 계속 뿌리게 되면 땅이 한 3년간은 그냥 농사가 됩니다. 되는데 한 4년 차부터는 땅이 이제 급격히 나빠져서 우리 농민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땅이 많이 짜와진다 그러죠. 땅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퇴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유기물도 같이 들어가야 퇴비가 모든 이런 유기물의 성분을 잡아 흡수해가 있다가 서서히 내놓는 그런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땅에 큰 그런
장애가 오지 않습니다. 꼭 이것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맛이 좋고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지를 아주 잘 해야 됩니다. 예, 전지가 기술이 필요한데요. 저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큰 기술이 없었지만 원리는 일단 이 나무에 햇빛이 잘 들어와서 고루고루 햇빛을 쬐어서 이 열매가 잘 익어야 되겠죠. 지난해 살구를 여기 많이 달았습니다. 너무 많이 달아갖고 잘 안 익어갖고 좀 나중에 땄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지수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적과가 감당이 안 돼요. 일단은 위로 향하는 가지는 최대한 이렇게 향하는 가지는 최대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위로 향하는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고요. 또 여기도 보면 안쪽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문제 있으니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지난해 살구가 많이 달렸을 때를 상상하면서 지금 가지를 제거하면 쉽죠. 지금 가지만 보면 뭐 그렇게 복잡지를 않게 보이는데요. 이 나중에 잎이 확 우거지고 또 열매가 많이 달리면 복잡해서 빨리 안 익는 그런 현상이 오죠. 그래서 전지가 1년 농사에 한 70%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지를 잘 해야 적당량이 달리고 또 잘 익어주고 그렇죠. 몰농사 풍년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양 검정을 빨리 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산도나 또 유기물 함량을 빨리 공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탭이나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지금 겨울에 빨리 준비해서 봄에라도 빨리 공급을 해야 됩니다. 탭이 넣지 않고 계속 유기질 비료나 또 화학 비료를 주게 되면 토양이 계속 산성화되고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은 농사 지을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오래되면은 농사가 안 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우리가 농사 열심히 지어서 이 제값 받고 잘 팔 수 있는 판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장에 가면 특히 홍수 출하기에는 헐값으로 넘겨지는 그런 억울한 점이 참 많지요. 뒷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정성 들여 키운 이 모든 것을 소비자에게 다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다음 영상에는 제값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백경천 유기농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